나는 여기 있어. 안녕. 자, 마지막 4단원. 4단원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만남도 끝나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요거 뭐 한 5차씩 될까 말까? 6차씩쯤 되나? 곰방이야. 1년도 끝났고 너와 너의 관계도 끝이야.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단원. 바로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라는 부분이지. 어려워 말이. 가역 반응이란 단어도 쉽지가 않고 동적 평형도 쉽지가 않아. 평형이란 단어, 가역이란 단어 쉽지 않아 보이지?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먼저 우리가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문장, 바로 가역 반응이라는 말과 비가역 반응이라는 말이야. 가역 반응이라는 건 여기 가능한 반응이란 뜻이야. 즉 반대로 오는 거, 되돌아오는 게 가능한 반응이란 뜻이지. 비가역 반응은 되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반응이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다 비가역 반응으로 배워왔어. 모든 화학 반응이, 니네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화학 반응이 다 비가역 반응인 것처럼 배워왔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비가역 반응으로서 취급해 버려야 화학 반응을 이해하기가 편하거든. 네가 이렇게 배웠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야. 지금부터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모두 배울 거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몇 개를 한번 배워보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연소 반응이 있지. 이거는 바로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빠졌네. 바로 이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연소 반응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 이 두 개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들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서 얘네 둘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다시 결합해서 얘네 둘이 다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 기억나니? 저 그때 배웠던 거?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야. 질산납이랑 요오드와 칼륨이 반응해서 요오드와 칼륨 그리고 앙금이 만들어지는, 바로 요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지. 이게 비가역 반응인 이유는 얘네 둘이 결합해서 얘네가 돼버리면 얘네 둘이 다시 결합해서 얘네가 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불가능한 반응,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얘 역시도 그래. 이 반응, 이 탄산칼슘, 보통 이게 석회암과 염산의 반응인데, 이렇게 탄산칼슘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면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 버리잖아, 공기 중으로.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연소 반응이랑 비슷한 이유야. 그치?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애들은 비가역 반응인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비가역 반응만 배워왔지. 바로 이 비가역 반응은 반응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반응이야. 정반응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얘를 반응물이라고 하고 얘를 생성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반응, 요걸 정반응으로 하기로 약속한 거야. 얘가 꼭 정반응이 아니야. 얘네가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환경만 잘 조성하면, 그럼 우리가 반응식에서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로 쓰면 이게 정반응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걸 정반응으로 쓴 거고, 어디까지나 인간이 결정하는 거야. 그때 편하게. 자, 비가역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야. 그런 반응이지. 정반응이라고 해. 정반응. 그런데 정반응만 있냐? 그렇지 않아. 바로 생성물이 다시 결합해서 반응물로 변하는 역반응도 가능하다는 거지. 요런 반응이 바로 요런 반응이 바로 가역 반응이고, 여기 가능한 반응,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건 다 비가역 반응이고.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봐. 물이 액체 상태의 물, 리퀴드, 액체 상태의 물이 가스, 물,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과정. 이거는 얘가 되면 다시는 이 반대 반응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만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즉 증발한 물이 다시 응축해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기도 한다고. 증발과 응축, 이 과정이 동시에 막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바로 이런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 요게 중요하지.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야. 보통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늘 동시에 일어나. 다만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지. 그걸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반응 조건을 손대는 거거든. 오케이? 그렇다는 거지. 가역 반응. 여기 가능한 가역 반응은 화살표를 요렇게 써. 양쪽을 다 써. 우리는 지금까지 요런 화살표만 썼잖아. 근데 앞으로는 가역 반응은 요렇게 쓴다는 거지.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알겠지? 반응 조건에 따라 가역 반응이 된다라는 것. 오케이. 바로 이 경우, 이 가역 반응의 경우 가장 중요한 반응 조건은 바로 온도야, 온도. 온도에 따라서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결정이 되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느린가에 의해서 이 가역 반응이 어떤 평형에 도달하는가가 결정되지. 어렵지? 평형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야. 자, 평형이라는 단어 좀 뒤에 배우고, 일단은 가역 반응을 좀 더 알아보자. 그게 물이 증발했다가 응축되는 것만 가역 반응이냐? 아니야. 바로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반응 역시도 가역 반응이야.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질을 용매에 녹이면 용해되지. 녹아 들어간다고. 녹아 들어가. 그러다가 포화용액이 되고, 포화용액이 된 상태에서 용질을 더 많이 넣어버리잖아? 그러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버리지. 가라앉아 버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역 반응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황산구리를 물에 녹이면 물에 녹아서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이 되고, 이 구리이온의 푸른색이 용액을 푸르게 만드는 거지. 그래. 그런 건데, 다음으로 안 넘어가. 그런 건데, 물을, 용매를 뜨겁게 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타블렛에서 안 되더라고. 요렇게 뜨겁게 해서 용질을 이렇게 녹이는 건데, 용질을 요렇게 녹이는 건데, 이렇게 용질을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즉, 상황을 바꾸면, 요 반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황산 구리 결정이 만들어지거든. 이거 흔한 일이잖아. 설탕물을 뜨겁게 해서 녹였어. 그런 다음에 설탕물을 식히면 녹았던 설탕이 다시 설탕 고체로 응고되면서 바닥에 가라앉잖아. 이게 바로 역반응인 거지. 석출 반응인 거야. 이 반응이 바로 가역 반응인 거고. 어렵지 않지? 그런 거라고. 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태 한번 봐봐. 우리가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거 알잖아. 물 확인하는 거.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만나면 붉은색이 되고, 물이 없으면 푸른색이 되잖아. 이것 역시도 가역 반응이라고. 바로 얘가 바로 물과 만나면 육수화물이 되면서 붉은색이 되고, 그치? 얘가 자꾸 지 혼자 앞으로 가버리네. 뒤로 가봐. 오케이. 요렇게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이 물과 만나기 전엔 푸른색이었어. 근데 물과 만나면 찍고 있나? 붉은색이 되지. 이게 일단 정반응이야. 정반응인데 이 상태에서 얘가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가만히 냅둬서 여기 있는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요 반응이 반대로 간다고. 요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푸른색이었던 염화 코발트 용액이 다시 붉은색이 된다는 거지. 붉은색이었던 염화 코발트 용액이 다시 푸른색이 된다고. 자, 정리하면 염화 코발트 용액은 물과 만나기 전에는 푸른색이야. 근데 물과 만나면 붉은색이 되면서 요 육수화물이라는 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다시 여기서 물을 다시 증발시키면 다시 반대 반응, 역반응이 되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바로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동적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 물을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그리고 여름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줄어들어요. 여기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정반응이라고 치는 거야. 여기 정반응이야.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 근데 요렇게 뚜껑을 막아놓은 밀폐된 용기에서도 물이 줄어드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물이 줄어드나?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물이 처음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지. 바로 여기에서 가역 반응을 찾아볼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굉장히 멋이 나는 요 상태를 알아낼 수 있어. 보자. 어떻게 되냐면, 최초에 물 분자가 전혀 없는 요 부분을 생각해 보자. 그러기 어렵지만 물 분자가 거의 없다고 쳐. 물 분자가 거의 없을 때는
여기에 있는 액체 분자들이 증발하기 시작하지. 증발하기 시작해. 처음엔 물이 없었는데 얘가 증발하면서 이 여기에 수증기 상태의 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지. 그럼 여기에서 증발된 물은 이 내벽을 팅팅팅팅 부딪히다가 다시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게 바로 응축이야, 응축. 처음에는 여기에 물 분자가 없었으니까 들어갈 물이 없지. 들어갈 수증기가 없어서 응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증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점점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애들 역시 늘어나게 돼.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최초에는 증발 속도만 있었어. 왜냐면 수증기가 없으니까. 근데 증발 속도가 증발 속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증발하는 물 분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증발하는 물 분자가 점점점 늘어남에 의해서 증발한 물 분자가 다시 응축되면서 응축 속도 역시 생겨나겠지. 그러면서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 속도가 점점 비슷해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얘기야.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이게 속도야. 속도. 무슨 속도? 증발 속도 or 응축 속도. 둘 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 속도는 요래.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어. 근데 응축 속도는 처음엔 0이야. 왜? 응축할 분자가 없으니까. 근데 증발을 막 하면서 여기에 응축할 분자들이 생기면서 응축 속도가 점점 늘어나. 응축 속도가 늘어난다는 건 응축할 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요때까지는 점점점 이 물 수면이 낮아지겠지. 좀 어렵나? 수면이 낮아져. 증발하는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그러다가 요 둘이 같아지면 증발하는 물 분자 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 수가 똑같아지니까 더 이상 이 수면 높이의 변화가 없게 되지.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네?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 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이야.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물 분자들의 속도와 다시 응축하는 물 분자들의 속도가 똑같아서 겉에서 보기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요게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분자적 수준에선 미친듯이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지. 평형이라는 건 겉보기 변화가 0이라는 거야. 겉보기 변화가 0. 이걸 평형이라 그래. 근데 이게 그냥 평형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는, 미친듯이 어떤 물리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지. 진짜 멋있는 단어잖아.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2분! 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이때는 증발 속도가 엄청 빨라. 그러니까 증발 속도만 있어, 최초엔. 그러다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 그러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 됐지? 이게 그런 걸 표현한 얘기야. 시간이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그렇다는 이야기지. 동적 평형 상태. 이 멋들어진 단어를 이해해주면 넌 오늘 굉장히 똑똑해진 거야. 똑똑해졌어. 축하해. 그럼 동적 평형 상태가 지금처럼 물의 증발에만 있냐? 아니야. 요 얘기 해볼게. 자, 포화 용액에다가 용기를 더 넣어서 바닥에 뭔가를 가라앉혔어. 그럼 지금까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무지했던 너는, 아주 멍충이였던 넌 이렇게 생각해.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네? 라고 멍청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이 수업을 이해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에 가라앉는 용질이 녹는 속도와 녹았던 용질이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엔 용질의 양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완전 똑똑해졌지 너.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 용질의 양이 변화가 없다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용질이 물에 녹는 속도와 물에 녹은 용질이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변화 없는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이 물질을 보는 너는 전혀 다른 존재야. 알겠니? 똑똑해졌어. 축하해. 바로 그런 이야기야. 이거 넘어가자. 그래? 용의 속도, 석출 속도가 똑같으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지. 용질이 녹지 않는 게 아니야. 녹는 속도와 다시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아서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인 거지. 알겠지? 이 모든 게 바로 그 동적 평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 이거 한번 쫙 읽어봐. 지금 했던 설명을 이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알겠지? 자, 고생했어.
엄청 똑똑해졌어 너 지금. 축하한다 똑똑해져서. 안녕. 안녕. 수업 시간에 만나. 안녕.